예, 반갑습니다. 오늘 갯날이 되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또 한 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실을 좀 바라보자, 이 얘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자.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을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또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옛날에는 이 가족 구성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이가 기본 너희 5은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 아니면 둘. 이 하나 아니면 둘에 있어서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정에 있어서 한 가정밖에 존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한 가정밖에 존속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아들에서 하나 데려오고 딸에서 하나 줘버리게 되면 결국 이 한 가족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 아이가 너희 5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가정이 분화가 되어버립니다. 즉 한 가정에서 2 가정 또는 3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잘 사는 쪽은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대략 보면은 결국 한 가정의 재산이 한 가정에게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쪼개게 됩니다. 즉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돈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돈은 부모의 돈이지 아들이나 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돈이지 아들이나 딸의 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을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 자식들이 물려받으려고 하면은 거진 한 세대가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부모의 재산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영원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가 않다는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참 정말로 잘 살아가지고 부모 돈으로 이렇게 인생이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건 부모의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돈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성인이 되면 곧바로 나이 30에 도달합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나는 지금 이 부모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은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곁에 이렇게 얹혀서 부모의 덕을 봐가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덕은 부모의 덕이고 자신의 돈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쪽에서 돈을 버텨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자도 별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활 출발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과 한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만족과 한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만족과 한계와 인식이라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은 모두가 비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 문화. 즉 내 친구가 아파트에서 시작하니까 나도 아파트에 시작해야 돼. 이런 개념입니다. 내 친구의 남자가 연봉 1억을 받으니까 나도 내 남자도 연봉 1억을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이 허영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빚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라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신혼부부에게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족쇄. 즉 이자의 족쇄를 세워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면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참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은 냉정한 것입니다. 돈은 냉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에 있어서 이것은 현실이요, 이것은 미래요, 이것은 과거의 돈이요 하는 개별적인 것이 없습니다. 돈은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족을 버리고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20년 된 빌라 둘이서 사는 거 13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13평짜리 한 20년 된 빌라는 젊은 여성들이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대출을 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는 연봉 1억짜리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연봉 1억짜리 남편보다도 더 안정감이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연봉 5천짜리 남자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눈높이를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내가 아니고 남에 맞추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좋은 아파트 사니까 나도 좋은 아파트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니까 나도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자라고 하는 미래의 자산을 현재에서 땡겨 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자산에서는 바로 꿈과 소망과 사랑과 애정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돈만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사랑과 애정과 믿음, 이러한 것들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걸 안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대출을 많이 내야 은행이 좋아한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내야 건설회사가 좋아한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내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출에서 엄청난 이자는 시간과 공간과 사랑과 애정과 믿음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과 믿음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애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초가 탄탄한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이 1억 있는 것보다도 현금 500만 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 500만 원이 있는 집에는 웃음과 사랑과 애정이 항상 함께하나 대출 1억이 있는 집에서는 사랑과 행복과 애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애정과 믿음이라는 속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착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집착한다고 내실을 깔아먹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어려운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새 아파트에 2억, 3억 대출을 내가지고 그 대출금 다 갚으면 그 아파트 부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콘크리트를 빼먹고 철근을 빼먹고 자재를 빼먹고 비싼 자재를 쓰지 않고 흐른 자재를 쓴 그런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오래 못 가지요. 그리고 25년만 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20년 빌라에 살면서 대출 없이 차곡차곡 적금을 들고 투자를 향해 가다 보면 그 돈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돈이 맛법입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더욱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소중함이고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집에 있으면서 빚더미에 눌러앉아서 괴로워하면 못하나요? 그러나 학고방 같은 내 집이라 할지라도 현금을 깔고 앉아서 잠을 자면은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소중하게 돈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끔찍하게 돈을 아꼈는가, 얼마나 냉철하게 돈을 다뤄봤는가 하는 경련장입니다. 돈을 허영심에 돈을 쓰고 남들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고 남들과 대조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은 서서히 자신을 잡아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돈이 돈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게 돈에 대한 냉철한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젊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그야말로 있는 것은 앞으로 있는 먼 미래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는 거, 남들이 33평 새 아파트에 살 때 나는 20평짜리 허름한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다발 구간. 왜냐하면 그 33평 아파트는 부모의 돈으로 이룬 것이며 은행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20평짜리 구축 빌라는 내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푼도 대출이 없는 것입니다. 대출이 없다 보니까 돈을 적게 벌어도 누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조절해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멋진 새 차를 할부로, 그것도 60개월 할부로 차를 살 때 나는 그저 한 10년 된 차, 허름한 차를 끌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게 벌어도 집안에 행복이 꼽힐 수 있으며 통장에 돈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남들이 눈과 남들이 귀와 남들이 입에 휩쓸리는 인생, 그건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 자본과 거대 카르텔들이 젊은 청춘 남녀가 우리는 돈 없고 단지 우리는 미래만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집 안 사고 허름한 집을 살게요. 단지 대출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돈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돈이 안 됩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우리는 멋진 새 차를 할부 60개월로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들보다 더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돈이 됩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10년 된 중고차를 사겠어요. 라고 하면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이 사회를 깊이 있게 뚫어보시고 둘만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화 속에는 더 많은 부부간의 애정과 섹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섹스,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초입니다. 33평짜리 새 아파트에서 부부가 섹스를 하나, 20평짜리 구축 빌라에서 섹스를 하나, 섹스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나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공간에서 섹스를 하는 것과 돈이 안으로 모이는 공간에서 섹스를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도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기혼자들이나 정말로 부부간의 섹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조리 있게 나오고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현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만이 그 현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현실을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치에 맞은 것, 그것은 정말로 딱 맞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표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며 너무나 보편적이고 평이한 이러한 이 현실에 대한 감각, 이것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행복이 과속 어디 있나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너무도 이 보편적이고 평이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바로 행복과 사랑과 애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튼튼하게 쌓아가는 자본의 힘은 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떤 환경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